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단 30분 만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사 토크 이슈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밀착 뉴스를 키워드로 만나보는 이슈픽. 오늘은 경인일보의 신현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이게 뭐 사건, 사고라면 좋은 일이고 만약에 실적이라면 나쁜 건데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안타깝게도 실적입니다. 후자에 속하는 건데요. 경실련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기초광역의원의 3,800여 명 조례 발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424명, 그러니까 전체의 11% 정도가 조례 발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방원 10명 중 1명은 1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광역의회만 따로 빼서 보면은 총 870명 중 65명, 그러니까 전체의 7.5%가 조례 발의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겁니다. 전국 지자체 평균이 그 정도라면 경기도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한데 평균 이상일까요? 이하일까요? 이번에도 정말 안타깝게도 평균 이하에 속했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경기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발의를 하지 않은,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의 비율이 높은 광역의회가 강원도, 경상남도, 경기도 순이었습니다. 네. 경기도의 비율이 14.2%였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이유가 전국 평균이 7.5% 정도였기 때문에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네. 또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광역의원 65명 중에 37명, 그러니까 56.9%가 다른 일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8명이 경기도 의원이었는데요. 이제 의정은 이제 뒷전으로 미루고 투잡을 뛰면서 소득을 올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경실련은 경기도의회의 경우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의정비도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적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경우에는 의장을 필두로 해서 의회 차원의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조례 발의가 의정 활동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입법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 수치가 나온다면 불성실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조례 발의는 이제 중요한 의정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1년간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나 이제 자기가 속한 상임위 관련된 문제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의원의 자질을 좀 의심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에도 4년간 의정 활동을 불성실하게 한 의원을 조사해서 각 정당에 알리고 이들에 대해서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 상당수 의원은 다시 공천을 받았습니다. 평소 지방 의원들에 대해서 활동을 좀 꼼꼼하게 감시할 수 있는 여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례 발의 0건을 기록한 경기도 의원이 14.2%, 참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모쪼록 일 안 하는 의회의 불명예를 좀 씻고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슈픽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워낙 물가가 올라서요. 3,000원 정도면 과자 한 봉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1인분에 3,231원. 어떤 음식입니까, 이게? 흔히 아는 김밥입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김밥도 이제 참치나 치즈가 들어간 김밥이 아니라 그냥 일반 기본적인 김밥의 가격이 3,23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 포털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지역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8개 외식 품목 가격은 지난해 8월보다 많게는 10% 이상 뛰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바로 김밥인데요. 1년 전인 지난해 8월의 기준에는 한 줄에 2,966원이었던과 비교하면은 10.28% 오른 겁니다. 사실 오래된 기억이 아닌데 5,000원 정도면 김밥에 라면 먹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가격이 올랐어요. 김밥 이 정도면 다른 음식들도 많이 오르진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이 이제 16,000원 정도가 네. 이제 넘었고 냉면이나 비빔밥은 이제 10,000원, 9,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흔히 먹는 짜장면도 6,672원,
김치찌개의 경우는 7,914원, 네. 칼국수도 이제 8,724원까지 올랐는데요. 네. 이제 삼겹살, 저희 삼겹살 자주 먹잖아요. 네. 회식할 때도 1인분 200g 기준으로 17,000원을 넘겼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평균 가격보다 웃도는 메뉴판이 더 많을 겁니다. 예전엔 나가서 간단하게 한 끼 때우자 이러는데 이런 말 이제 쉽게 못할 것 같아요. 네, 물가 오름세가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의 보석으로 불리는 두바이. 그러면 이 세계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두바이에 진출한 얘기가 나올 정도면 기술력이 굉장히 탄탄한 이런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일반 기업체가 아니라 동네 빵집입니다. 바로 광명시 바밀마을에 있는 베이커리 명장시대인데요. 우리나라 14명의 제과제빵 명장 중에 제11대 명장인 박준서 씨가 운영하는 빵집입니다. 네. 빵이 맛있는 집을 좀 많이 알아서 빵집 순례를 다니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얼마 전 이곳에 아랍에미리트 알 카시미 왕족이 이끄는 로열 패밀리 오피스 일행이 방문했습니다. 로열 패밀리 오피스는 두바이에서 이제 부동산이나 제조, 관광, 무역, 석유나 가스 같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명장시대의 두바이 분점이 문을 열었다. 이런 소식도 잘하면 접해볼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카시미 왕세자는 명장시대 같은 기업이 두바이에 진출을 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앞으로 두바이 진출이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이제 명장시대의 대표인 안갑수 대표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대표 이제 제과제빵 기업으로 해외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면서 적극적인 의지도 보였습니다. K-팝에 이어서 K-빵이 중동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윤 기자 마지막 방송이죠? 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실까요? 이슈룸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윤정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경기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청 옛 청사 인근의 한 주민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변 가게들이 많이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다음이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경기도청이 광교 신도시로 이전한 뒤에 옛 청사 주변 상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텅 비어있는 옛 청사와 주변 상권에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방법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삼선 시의원 출신으로 팔달구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이혜련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원시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옛 청사 주변 상인들의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이미령 팔단산 상인 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청이 광교로 옮겨간 뒤에 주변 상권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회장님, 현재 옛 청사 주변에 남아있는 상점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상인회의 기준으로 해서 45개 회원이 있는데요. 26개 점포가 식당이고 카페에서 한 60%가 음식점업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외에 약국이라든가 여러 업종 점포들이 있는데 많이 폐업도 했고, 네. 예, 또 업종 변경을 또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45개. 네, 지금 상인회 기준으로 해서 상인회에 등록되신 분들이. 네, 네. 회장님은 어떤 매장 하고 계세요? 구청사 네. 바로 정문 앞에서 네. 조그만 베이커리 카페를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정문 앞이면 목이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엔 손님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면 저희가 매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고 그래서 많이 기다리기도 하고 네. 그냥 가시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처음에 도청이 이사 갔을 때는 한 테이블도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요즘 이제 조금 회복이 돼서 네. 뭐 한 두 테이블 정도? 회복됐는데 두 테이블. 네, 네, 약간의 회복으로 예, 두 테이블 예.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예. 도청 주변으로 해서
그 지역마다 굉장히 다르기는 한데 차이는 있는데요. 가까운 데일수록 그 예전 구청사 가까운 데 업소들은 심하게는 80% 매출이 감소되는 곳도 있고요. 아, 예. 구청사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처음에는 그쪽이 한 50% 매출 하락이 있다가 지금은 한 30% 정도의 매출 하락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거리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네요. 네. 예, 그렇군요. 그 위원장님도 네. 주민이시죠? 네.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비어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네. 그 상인분들이 어떤 하소연들을 하시는지 들어보셨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약국도 상인회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 것처럼 거기에 두 군데의 약국이 있었는데 이제 네. 한 군데가 아예 없어졌고요. 아, 한 곳은 없어졌어요? 저는 뭐 개점 폐업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 도청이 없어지고 나서 40% 정도 이제 안 되는 상황인데 네. 대략 봐서 한 80곳 정도는 휴업이든 폐업이든 해갖고 텅 빈 자리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면 그 지금 광교로 이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청사에 아무도 없습니까? 아예 텅텅 비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이제 구청사가 좀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다시 약을 사러 왔길래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쪽으로 넘어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부서가. 네, 부서가 일부 부서가 그래서 보니까 베이비부머 지식 공유 공간인 경기 인생 캠퍼스도 운영이 되고 있고 네. 그 전세 피해 지원센터 네. 그것도 이제 신설돼서 사회적 경제원이 구청사에 어쨌든 입주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 그렇더라 하더라도 11개 건물 중에 7개는 거의 폐쇄된 상태로 있죠. 그 상권 침체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합니까? 그 청사에 그가 이제 운영될 때는 거기 뭐 쓰레기라든가 그런 주변에 그 일들이 잘 청소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쓰레기가 많이 좀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사 그 위에 그 주차장 그 부분에 네. 그 뭐 대형 그 트럭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캠핑차들이 항상 거기 주차를 하고 있어서 좀 불편함이 많이 있고요. 구청사를 그 중심으로 방사선형으로 상권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수원역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에는 외국인 상권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의 그 우리나라 그 상인들은 거의 다 밀려나고 그 중국이나 그 뭐 다문화 상권들이 그 도청 가까이까지 바로 그 후문이나 거기까지 다 차 있어서 그 상권이 조금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분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그 문화의 그 저희가 다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청사가 이전하니까 이제 관리도 잘 안 되고 네. 상권도 변화가 생기고 네. 새로 들어온 그 외국인 상인들과 소통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계획이 좀 됐던 건데 계획 단계부터 청사를 어떻게 이전할 건지 어떻게 이것을 그 슬로마되지 않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전할 거다라고 할 때부터 이제 주변 상인들은 여기 넘어가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막 이런 걱정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남경필 지사 때 이제 시작하면서 27개의 그 공기업들 경기도 안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 이제 들어오는 걸로 예정을 잡았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한 70%는 그 기관이 차지를 하고 나머지 30%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하기로 했었었지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되시면서 그 27개 기관 중에 왜 수원에 있는 7개 기관도 뭐 한수 이북으로 옮겨서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는 목표였으나 그런 식으로 이제 분산 이주가 결정되니까 그 남경필 지사 때 했던 계획은 그냥 자연스럽게 또 없어지게 됐고 그 뒤에 이제 뭐 경기 소방 재난본부가 이전하면서 재난종합지휘센터를 뭐 증축한다고는 했었는데 부지 활용상 부적합하다 해서 이제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서 그것도 무산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최종
결정을 못한 상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지사한테 그 공이 넘어간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제 저한테 그 지역 제 시의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물어보면 저도 답하기가 이제 궁색하게 이랬다 저랬다 이런 답변이 자꾸 나가는데 난감하네요. 네. 그 지사 2번 바뀔 때 동안 정확한 활용 방안이 안 나왔으니 안 나오고. 이제 3번째 네네. 지사한테 넘어온 건데 지켜보시는 게 참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제 기억으로는 도지사 취임 이후에 경기도 통합 데이터 센터 네. 이거를 이제 네. 예청사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통합 데이터 센터나 이제 경기도 기록원 이전 그것도 이제 많이 이제 답을 해줬던 부분인데 네. 작년 8월에 또 이제 뭐 구청사 얘기 제3별관이라고 새로 지은 그 4층 건물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기록원과 통합 데이터 센터를 조성하면서 건설본부 일부도 이제 저기 호미실에 있는 것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17개 센터가 입주할 계획이라고 발표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추진이 안 된 상태로 이제 또 수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제 김동연 지사가 그 공약 때도 얘기를 했었고 10월 24일 날 정확하게 그때 구청사에 무슨 사회혁신 복합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확 해버렸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11월 2일인가 이제 저희 팔달구의 도의원 김옥겸 의원과 이제 저희 당협과 같이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도청에서 이제 넓게는 이제 팔달구 주민이거나 아니 수원시 주민이거나 한테 이렇게 의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계획을 확 발표를 당신 공약 이어서 그런지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11월 2일 날 토론회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전에 발표를 언론에 다 해버린 상태죠. 네, 민선 8기 경기도가 예청사 활용 방안으로 내놓은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 꽤 괜찮은 청사진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사회혁신 복합단지에 대해서 여러 이견과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또 상인들의 하소연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인들께서는 어떤 점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 구청사가 이전할 때는 네. 이 계획이 없었거든요. 없어서 1년이면 다 그 구청사가 채워져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걸로 채워져서 이거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민선 7기가 넘어가면서 그걸 확정을 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민선 8기에서 이 계획안을 갖고 시작을 한 건데요. 저희는 1년이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거든요. 과연 3년 동안 버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며 뭐 행정 절차를 다 마치고 24년도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25년도에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완공됐으면 그래도 1년 아니면 6개월이라도 빨리 당겨져서 저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기간, 힘든 기간, 이걸 좀 어떻게 잘 버텨보기 위해서 예청사에서 벼룩시장 뭐 이런 거를 연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좀 열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좀 활성화된다고 좀 느끼지 않으세요? 물론 활성화도 되죠. 예. 느끼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그때만 반짝하는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봄에 일단 벚꽃 축제 저도 이제 인근이라 많이 이제 네. 지역 주민들이 이제 335 손잡고 가족들이 오고 하는데 네. 그때나 이제 이번 여름에도 레츠고 피크닉이라 그래서 거의 한 9일 정도 이제 주말 2번 껴가지고 9일 정도에서 물놀이장을 만들면서 이제 여름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 달에 이제 2번 정도 경기 기회마켓이라 그래서 이제 문호리 리버마켓이라 해서 이제 이제 2년간 열기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또 이제 아빠들 요리 경연 대회도 하고 추석 연휴에는 저번에 보니까 미디어 아트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서 막 준비를 많이 하고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 정원에는 이제 결혼식장으로 뭐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진행된 바는 없지만 이제 그런 청사진이 있고 네. 구강 건물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랬는데 회의실 용도로 대여하거나 여기 지금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이제 사용 가능하게 또 의회 청사 그 주변에서 이렇게 찍는 거는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경기도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산하기관 입주를 서두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곳들도 좀 있죠? 사회적 경제원이 입주한 상태로 네. 직원들이 일부 있는데 일단은 연내에 뭐 350명까지는 근무하게 하겠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제3별관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 확대해서 근무자 늘릴 거고요. 내년까지 뭐 추가 입주 계획을 내놓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다림이 연속이 되나 뭐 걱정이 되는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도 이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계획 내놓고 지금 한 1년 가까이 됐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25년에 완성이 된다는데 지금 벌써 1년 지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년에 어떻게 진행해서 25년에 이게 완성이 될지가 의문이에요. 이왕 그렇게 진행이 될 거면 6개월, 다만 6개월이라도 더 빨리 이제 완성이 돼서 네. 예, 주변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현재로는 그런 틀 말고는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고 그래서 이제 조성의 속도가 붙지를 않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의견을 200% 반영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결론은 조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추진 과정이 이렇게 안 되면은 입주할 기관들이 없어서 못 찾아서 이러나 이런 주민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예, 네. 우려스러운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그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 전문가들이 내놓은 방안도 타당하겠습니다만 직접 이곳에서 터를 잡고 오랫동안 살아온 그 주민분들, 이분들만한 전문가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그 생각하고 계시는 대안이나 바라는 점 어떤 게 있을지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이제 구청사가 이사 가면서 거의 공동화를 맡겠다 해서 그 이제 시와 함께 도시 재생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길을 그 4차선을 2차선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갓길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만이라도 그 갓길을 이용해서 좀 그 손님들이 차를 세워놓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차를 세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 근처에 그 공용 상인들을 위한 공용 주차장이 굉장히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고 또 그 주변은 그 노선, 버스 노선이 대중교통 노선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수원역이나 거기 매교역이나 이런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기가 한 800에서 1000m 정도의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도보로 오기에는 어렵고 교통수단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 길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역에서부터 도청을 그 관통을 해서 또 그 병무청 길까지 해서 북문, 남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환선을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그 간이역을 만들어서 그 좀 이용할 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또 한 가지는 거기가 그 수원역 로데오 상권하고 행궁역 상권의 가운데 있는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도태돼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둘레길을 이용해서 잘 살리면 그런 그 수원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좋은 그 관광이라든가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요. 자, 그 사실 경기도 예청사 주변이 수원의 전통적인 도심지였잖아요. 그래서 단지 상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또 전통을 이어나갈 만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도청이 들어선 게 이제 67년에 생겨난 곳인데 그 구청사 자체가 이제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구청사를 중심으로 이제 그 언덕 내려오면 동쪽으로는 화성 행궁이 있고 또 수원 화성이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이 있고 해서 원도심대로 해서 수원의 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심이 각자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역을 잘 아는 두 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네, 1967년 경기도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해 지난해 광교로 이전하기 전까지 55년간 경기도의 역사와 운명을 함께 해온 옛 청사. 경기도청 옛 청사의 평가 가치는 약 1,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옛 청사의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 발전시키고 또 한숨 짓고 있는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가시화돼서 지역 주민과 경기도민 모두가 만족해하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이슈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